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그랜저입니다. 해당 모델은 2012년식 그랜저 HG입니다. 트림은 프라임이고요. 바디 컬러는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옵션으로는 인텔리전트 DMB 내비게이션, 현대 MN소프트 거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 12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910, 전폭 1860, 전고 1470, 휠베이스 28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랜저 TG 대비 확 바뀐 모습이지만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면부는 이제 유려한 디자인 느낌으로 후드의 캐릭터 라인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헤드램프도 기존의 그랜저 대비 모양이 좀 단조롭지 않고 고급스러워졌고요. 라디에이터 형상 그릴대로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곡선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측면부에서는 이제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도어 손잡이에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트렁크 라인에서 뻗어나오는 캐릭터 라인, 이 세 가지가 이 차체의 볼륨감과 입체감을 주고 있고요. 2010년 K7 영상에서처럼 도어 하단에 크롬 라인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꾸민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에는 245, 45, 18인치의 금호 마제스티 9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을 바라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17인치 휠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인치가 낮다 보니까 18인치 휠이 좀 자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괜찮은데, 이 17인치 디자인이 18인치로 나오고 이 18인치 디자인이 17인치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처음 이 그랜저 후면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 DB9이 떠오를 정도로 에스턴 마틴의 그런 테일 램프, 리어 콤비 램프의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렁크 라인과 뒷버퍼 라인이 이전 TG 대비 이쁘게 바뀌면서 차량이 좀 스포티하면서도 좀 볼륨감 넘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름의 그랜저의 시그니처인 리어 콤비 램프 가운데를 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랜저라는 레터링을 해놓은 것이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헤리티지 같은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스포티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듀얼로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요. 머플러 이 팁 형상도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좀 스포티하면서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디자인을 정리하면 곡선이 많아 유려하고 볼륨감이 넘치는 디자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그랜저 HG부터 그랜저 자체가 젊어지고 스포티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그랜저 IG에서 그 스포티함이 가장 극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그랜저를 역대 그랜저 중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꼽는데요. 그 이유는 이 HG는 스포티하면서도 에스턴 마틴처럼 중후하고 우아한 멋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좀 3.0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룸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좀 특이한 게 엔진룸 커버가 약간 조개 껍질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워셔액과 냉각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껍데기가 가장 인상적이고, 엔진 자체가 요즘과 다르게 조금 좌측으로 좀 치우쳐 있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닙니다. 투싼에서처럼 이 엔진룸 후드에 이 실링이 이쪽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좀 잘려 있는 게 좀 또 특징인 것 같고, 이거를 투싼 때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 거일 텐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커버의 흡차음은 그래도 그랜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좀 괜찮게 돼 있어서 엔진룸에서 나오는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그랜저의 D 아래쪽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전동식은 아니고요.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그랜저인 만큼 엄청 넓고
이제 폴딩은 아닌 스키스루처럼 이렇게 2열의 가운데 좌석을 구멍을 해서 이제 스키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를 열어보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타이어 수리 키트 등이 들어있고,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다가 뭘 많이 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 요즘 이제 소나타나 이런 것들은 원가 절감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트렁크를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을 보면 좀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요. 일단 여기 스피커가 있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이 안에 이제 도어 핸들을 넣어놔서 또 이것도 이제 크롬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고 좀 눈에 띄고 이렇게 손잡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이 앞쪽에는 좀 메탈 색깔로 되어 있는 사출문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그랜저라고 나름의 이제 자부심을 갖는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넣어놨습니다.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고, 도어 이제 여기에 작은 공간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포켓을 보면은 물병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좀 고래도 좀 공간이 있습니다. 2열에 타보면 무릎 공간은 지금 보시면은 이 조수석 시트가 운전석 대비 좀 많이 뒤로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은 정말 광활합니다. 광활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트백에 있는 이 포켓도 예전에 K7처럼 가죽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무릎 공간도 여기 더 파놨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한 190cm 정도 되는 사람이 타도 무릎 공간만큼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한 요 정도의 높이로 남는데요. 그래도 뭐 머리 공간 자체가 그랜저다 보니까 준대형 세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센터에 보면은 트림이 낮다 보니까 에어벤트 밖에 딱 없고, 여기에 이제 파워 아울렛 하나 넣을 수 있는 거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레탄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일단 그랜저의 가죽을 보면 예전에 고급진 그 부잣집에서 쓸 법한 소파의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에 쓰는 자동차에 쓰는 뻣뻣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또 되게 이 가죽이 좀 푹신푹신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근데 내구성이 있어서는 좀 취약해서 이렇게 뜯기거나 이럴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푹신푹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에 좌석을 빼보면 스키스루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 시트를 걸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센터에 보면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있게 공간과 파워 아울렛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를 조정할 수 있게 버튼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그랜저가 거의 최고급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이 컵홀더 자체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명은 이제 위에 이렇게 있고, 뭐 불빛은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이러진 않는데 적당하게 위치에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어시스트 핸들을 보면 이쪽에는 옷걸이가 없는데 좌측에는 좀 고급형,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돌아가는 고급형으로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도 에어벤트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앞좌석 쪽으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겨울에 발이 시렵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수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을 보면 2열과 비슷하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 조절하는 게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마치 벤츠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뒤로 슬라이딩을 많이 했을 때는 이 조작하는 스위치까지 팔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시트 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만 해도 좀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은 이제 조수석부터는 오토가 되어 있고, 조수석에서도 도어를 락하고 언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열하고 똑같은데 2열과 다르게 이제 도어 포켓에 물병을 넣는 게 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파 있어 가지고 날렵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수석 시트 조절은 이제 리클라이닝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딩 이렇게 두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보면 또 여기 그랜저라고 또 자수가 박혀 있어서 좀 플래그십답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보면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에어벤트랑 똑같이 이게 통이 연결되면서 여기는 이제 우드인데 코팅이 되어 있는 우드가 좀 고급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는 이제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뭐 큰데 이제 많이 내려다 보니까 무릎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간 자체가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뒤로 슬라이딩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거의 끝부분에 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 가운데에 이제 센터 페시아가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공간에 또 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12V짜리 또 단자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러를 열었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장이 되는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료도 같은 경우는 운전석 옆에 버튼이 있어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연료도가 열려서 열어보면 이 연료 캡이 있고요. 연료 캡을 여기다 걸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도 조수석과 같은 레이아웃을 취하고 있고요. 대신 여기에 버튼 옆에 테두리가 메탈 금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고급스럽게, 지금 좀 색이 좀 많이 바래서 이렇게 된 건지 원래 이런 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조수석과 운전석은 오토로 윈도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락 버튼과 아웃사이드 미러 폴딩 버튼, 조정 버튼, 그 락하고 그 윈도우 락까지 이렇게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이 리클라이닝하고 슬라이딩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럼버 서포트는 이쪽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좀 아쉬운 부분은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닌 풋 브레이크, 이렇게 눌러서 걸고 다시 살짝 눌렀다가 떼서 파킹 브레이크를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오르간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은 이제 조명, 클러스터 조명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와 액티브 에코 버튼이 있고, 나머지 버튼은 이제 좀 저가형 트림이다 보니까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무슨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래도 좀 버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선 이탈 경고 정도 이런 버튼들이 있을 것 같고, 트렁크 여는 버튼과 연료도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이거를 레버를 당겨서 이제 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에는 이렇게 코팅된 나무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이 이 버튼이 여기 있어 가지고 좀 K7에서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서 운전 중에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메탈이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는 검은색 사출이 되어 있어서 약간 투톤 같은 느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느낌? 뭔가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의 형태가 이 센터 페시아를 봐도 약간 이렇게 되는 디자인,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넓으면서 이 좁아져 내려가는 이 디자인이 좀 요게 시그니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가 좀 많이 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을 보면 볼륨 버튼과 뮤트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미디어 모드, 그리고 그런 버튼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화 관련된 버튼, 여기 이제 크루즈 버튼이 있습니다. 크루즈를 켰다 끄고 세팅하고 뭐 캔슬하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에,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사실 이 버튼들이 여기 있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사실 엄지로 너무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들은 좀 유용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 버튼들이 요즘에는 이 위로 올라가고 크루즈를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티펑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형 같은 느낌으로 그냥 반질반질한 사출로 되어 있고, 오토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안개등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멀티펑션 스위치는 좀 저급한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독특한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원에 그라데이션처럼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좀 표시가 된 것 같고, 좀 되게 좀 예전 차다 보니까 심플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가운데 창의 디자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위에가 넓고 이렇게 좁아 들어오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하게 돼 있고, 또 깨알같이 여기 그랜저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는 그랜저, 나 그랜저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5.6인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지금은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의 표시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조정해서, 하지만 이제 그냥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급 옵션에는 또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도 이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표현했지만 그랜저 차량의 모습을 잘 표시해 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센터 페시에 오면은 이 에어벤트를 닫고 여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다 놓으면은 디자인적으로 해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날개도 좀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인치짜리 ABN 같은 경우에는 현대 MN 소프트로 되어 있는데, 누르는 거가 굉장히 인식이 잘 안 되고, 뭐 조종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터치가 잘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에 보기 힘든 CD 플레이어 CDP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FM, DMB, 뭐 미디어 폰, 뭐 오토케어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오토케어라는 버튼이 있고, 시간을 이제 핫키로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화면 설정, 뭐 이런 건 핫키로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이 있고, 다이얼 노브로 이제 뭐 볼륨이나 이런 전반적인 키고 끄는 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들이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비상등 스위치와 함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에어컨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쭉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와 약간 메탈 페인트 같은 느낌의 투톤으로 전반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걸 눌러서 열면은 이제 C거잭, 지금은 잘 없죠. C거잭과 함께 USB와 억스 단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이제 변속기 레버가 이렇게 있고, 진짜 특이한 거는 ESC 오프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크게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 이렇게 잘 쓰지도 않은 버튼을 거기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통풍과 열선 시트 할 수 있는 것들이 버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차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닫았다가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컵홀더 자체는 좀 작은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옆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여는 방식이고, 역시 CDP가 있다 보니까 CD가 되게 많고, 공간 자체는 좀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미러로 예전처럼 이렇게 두꺼운 그 룸미러, 베젤이 두꺼운 룸미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버헤드 콘솔을 보면 단조롭게 그 조명 버튼과 함께 다 조명 관련된 버튼과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조수석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는 옵션에 디멘전 오디오 시스템 12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디멘전 오디오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블루투스 그 버전이 낮다 보니까 볼륨을 올릴수록 블루투스에 연결되는 치익거리는 음이 있다는 게 좀 단점이 되겠고, 오디오의 특징만 바라봤을 때는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시 둥시 아니면 둥둥 이렇게 쳐주는 그 베이스 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베이스에 몰빵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베이스만 좋고 나머지는 뭐 밸런스도 안 맞고 해상력도 별로고, 특히 이제 미들이나 트래블 이렇게 고음으로 갈수록 되게 싸구려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기본 오디오 자체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오디오를 그래도 넣는 게 조금이나마 좀 귀를 좀 즐겁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K7의 JBL과 그때 비교해 봤을 때는 JBL이 조금 더 이제 밸런스는 좀 잘 맞고 똑같이 베이스가 좀 강조된 그런 오디오지만, 이 디멘전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진짜 몰빵했다 이런 느낌이고, JBL은 그냥 베이스가 조금 더 특출난다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JBL이 좀 더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